유아인은 단순한 배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는 상징이자 반항아이며 동시에 자신의 빛에 삼켜진 사람입니다. 본명은 어몽식으로 1986년 10월 6일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술학교 정문 앞에서 캐스팅되어 17세의 나이에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179cm의 키, 풍부한 표정, 그리고 사색이 깃든 눈빛을 가진 그는 단순한 흥행 배우가 아니라 기존의 틀을 깨는 젊은 예술가 세대의 선언문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존경심 뒤에는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캔들, 연애사, 그리고 마음속 어둠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유아인에 대한 11가지 진실입니다. 한국 연예계를 정면으로 도전한 남자입니다. 배우가 되기 전 그는 대구에서 미술을 전공하던 학생으로서 그림을 사랑하고 화가를 꿈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는 학교 정문 앞에서 캐스팅되어 오디션 제안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강한 반대에도 무언가 나를 그쪽으로 이끌고 있었다고 말하며 혼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17세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독립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미술학교에 다녔지만 교육 시스템이 맞지 않다고 느껴 곧 자퇴했습니다. 그 후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특별한 사정 때문에 데뷔 초 여러 인터뷰에서 그는 자퇴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솔로 가수로 데뷔를 준비하며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열심히 연습했지만 곧 노래 실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아이돌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박스오피스의 제왕이 되기 전 유아인은 17살의 서툰 소년으로 2003년 데뷔작인 샤프 1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연기가 서툴고 허황된 스타병에 걸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압박감은 그를 영영 연예계를 떠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기 유아인은 거의 활동을 중단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포기 직전의 순간 그는 진짜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베테랑, 사도, 번인까지 그는 연달아 평단을 놀라게 하는 명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 배우 최초로 백상예술대상, 청룡영화상, 판타지아영화제를 같은 해에 모두 수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유아인은 무대 공포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시상식이나 기자회견, 팬미팅에 참석하기 전마다 청심환을 복용합니다. 긴장할 때면 귀를 계속 만지는 습관이 있어 거의 상처가 날 정도로 귀를 건드린다고 합니다. 2015년 SBS 연기대상에서 남자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을 때 그의 수상 소감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연기하듯 말한다고 비난했고 그로 인해 그는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2016년 춘사영화제와 백상예술대상에서 그는 나는 발언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논란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유아인은 언제나 자신의 삶 속 일부를 젊은 세대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그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14년 그는 미래 세대의 예술가들을 위한 건강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창의 그룹 스튜디오 콘크리트를 설립했습니다. 스튜디오는 서울에서 보기 드문 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젊은 화가, 사진가 배우들이 모여 실험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 블로거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서울예술대학교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 12명의 연기 학비를 비밀리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아인 측은 이 사실의 정확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아인은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2009년에는 영화 하늘과 바다의 제작진을 향해 권력 남용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의 언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트위터 전성기 시절 그는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는 한국 연예계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소신남이라 불렸지만 거침없는 발언으로 여러 차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4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대중의 비난을 받자 그는 다이다이 함트까? 라는 말로 정면 대응했습니다. 그는 비판의 중심에 섰지만 결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착한 척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유아인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으로 중심을 옮기며 예술, 영화, 음악, 철학적 사유에 관한 글을 주로 올렸습니다. 이제는 셀카나 정치적 글을 거의 올리지 않지만 그의 게시물은 여전히 널리 읽히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성과 인기를 동시에 누리던 시기, 유아인은 병역 회피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는 손목, 어깨, 척추 부상으로 총 5차례 병역이 연기되었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유아인은 양성 골종양을 앓고 있었으며 합병증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연기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자 여론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질병을 핑계로 병역을 회피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병역 의무를 신성한 책임으로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무거운 비판이었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국방부는 실제 의료 기록을 공개하며 유아인이 심각한 부상으로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결국 5차례의 신체 검사를 거친 끝에 그는 2017년 회복 불가능한 골질환으로 완전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아인은 또한 한국 예술인들 중 드물게 공개적으로 LGBT 커뮤니티를 지지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오래전부터 그가 동성애자라는 루머가 존재했습니다. 그 시작은 그가 미니홈피에 올린 셀피 한 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립밤을 바른 채 소파에 앉아 찍은 사진이 게이바로 알려진 이태원의 한 장소로 추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는 배우 송중기와 이상하게 가까운 관계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 남성 스타일리스트와도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비공개 행사에 동행하며 잠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후 여러 근거 없는 루머가 퍼지며 대중은 그를 동성애자로 단정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팬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명확히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2022년에는 작가 최하늘과 다정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자주 올리며 새로운 루머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전성기 한가운데에서 하나의 스캔들이 폭발하며 유아인의 이름은 단숨에 한국을 뒤흔든 마약 논란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2023년 한국 연예계는 유아인이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조사 결과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째 약 2년 동안 180회 이상 마취제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숫자는 한국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즉시 모든 광고, 영화, 프로젝트 계약이 중단되었습니다. 국민 배우였던 그는 순식간에 그의 가장 거센 비난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진술에서 그는 오랜 기간 불면증과 통증,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약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마약 사건이 아니라 빛에 삼켜진 외로운 예술가의 비극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법원은 유아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약 200만 원의 벌금입니다. 유아인은 집행유예가 확정된 직후 석방되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재범이 없을 경우 형의 집행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마약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폭풍이 닥쳐왔습니다. 금지 약물 사용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동성간 성폭행 혐의까지 제기되며 그의 이름은 연일 언론을 뒤덮었습니다. 2024년 7월 유아인은 서울 용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성을 성폭행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7월 25일 사건을 공개했으며 남성 간의 사건으로 분류되어 동성 성폭행 혐의로 동일하게 수사되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남성은 새벽 6시에 잠들고 오후 4시에 깨어보니 성적 침해를 당한 상태였으며 당시 집안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아인은 2024년 8월 28일 경찰에 출석해 약 1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사생활에 대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무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한때 가장 대담한 예술가의 상징이었던 유아인의 이미지에 깊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여론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유아인은 이번에는 이태원 자택과 관련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언론은 그의 고급 주택이 불법으로 증축되고 무단 확장되었음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고급 주거 지역의 건축법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7년이 지나도록 해당 건물은 규정에 맞게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드러나자 유아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소송을 피하기 위해 신속히 주택을 매각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대중들은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였을까? 아니면 위기 속에서 자산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이번 사건은 이미 흔들리고 있던 유아인의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린 마지막 일격이 되었습니다. 스캔들 이후 모든 브랜드와 영화 제작사들은 일제히 유아인의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그는 한때 보테가 베네타, 인비타, 오뚜기, 자슐랭, 레파, 무신사 등 약 10개의 대형 브랜드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넷플릭스 작품 정말의 바보, 더 매치, 하이파이브 등 그가 출연한 여러 작품은 공개가 연기되거나 그의 출연 분량이 삭제되었습니다. 광고 업계에 따르면 유아인은 한 계약당 연간 약 10억 원의 모델료를 받았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계약 위반으로 약 10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현재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정기적인 심리치료와 중독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 의하면 그는 최근 매우 조용한 생활을 하며 예술계의 몇몇 감독과 오래된 친구들과만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돌아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스타의 재등장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기 위한 한 인간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